안녕하세요. 저는 벡터코리아 프로세스 솔루션 사업부의 김우열 매니저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발표는 친환경 모빌리티의 제품 라인업을 확대하는 실질적인 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델 기반 시스템 엔지니어링 툴인 프리비전을 활용하여 전력 계통과 구동 체계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재사용하여 쉽고 신뢰성 있게 제품군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개요 섹션에서는 전동화 차량 또는 제품 개발의 목표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도전 과제와 해결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전동화 제품의 개발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내연 기관화를 통해 기존의 엔진과 변속기가 담당하던 역할을 모터와 감속기 등으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삼상 교류모터 제어를 위한 인버터 및 컨버터, 그리고 회생제동 장치 등이 개발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전력 디바이스들이 늘어남에 따라 고전압 전원 체계로의 전력계통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새로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충전 시스템을 필요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구동 체계와 전력계통의 변화로 기존의 OEM과 티어들은 새로운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이모빌리티의 아키텍처는 기존 시스템들과 안정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며 고객들의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 빠르게 제품 라인업을 확대해야만 하는 어려운 과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당면한 과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새로운 아키텍처 컨셉을 설계해야 합니다. 기존의 개발자들은 다양한 문서들과 UML 도구들을 조합하여 시스템 아키텍처를 개발했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추적성과 일관성의 문제들을 경험하였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는 기존의 개발 방식을 탈피하여 하나의 통합된 환경에서 추적성과 일관성을 지키며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서 기반 개발 방식에서 탈피하여 단일 진리점을 구축하는 모델 기반 엔지니어링 방식으로 전환하여 개발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존의 시스템들과 쉽게 통합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엔드투엔드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추적성을 기반으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관된 시스템의 영향 분석이나 제품의 고장점 원인 분석을 쉽게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협조 제어 시스템과의 원활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는 기존의 파일 기반 설계 방식에서 벗어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실시간으로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의 라인업을 빠르게 전개하기 위하여 플랫폼을 개발하고 이를 재사용하여 제품 특화 영역을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각 제품 라인업마다 자동화된 프로세스로 개발 산출물들을 생성해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벡터사의 시스템 개발 및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인 프리비전을 기반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간단하게 도구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비전은 차량용 전기전자 플랫폼을 개발하고 문서화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이렇게 개발된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 및 베리언트를 관리를 통해 다양한 제품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오토사 클래식 및 어댑티브 방법론을 지원하며 기능 안전 표준 프로세스에 따라 개발될 시스템들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다양한 문서들과 툴들의 조합으로 시스템의 요구사항 및 기능, 소프트웨어, 통신, 하드웨어 등을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많은 개발자들이 이러한 방식들을 고수하며 시스템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문서 기반 그리고 파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고 다양한 툴들의 고유한 데이터의 관리 방식을 따르다 보니 인터페이스의 부적합성이나 추적성 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은 하나의 통합 환경에서 앞서 말한 개발의 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인터페이스의 문제나 데이터의 추적성, 일관성의 문제를 깔끔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개발자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실시간으로 협업하기 때문에 개발의 효율성이 크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모델 기반 설계 도구이기 때문에 하나의 아이템이 모델상에 2번 존재할 수 없으므로 고장점에 대한 원인 분석이나 변경에 대한 영향성 분석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프리비전의 레이어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은 다양한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다양한 롤을 가진 엔지니어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레이어에 접근하여 모델링을 시작하게 됩니다. 최상위 제품의 개발 목표 레이어에서 설정한 피처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로직,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진단, 통신, 와이어링 등을 개발할 수 있으며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서비스 지향 설계나 고성능 제어기 설계도 새로운 기능으로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레이어 모델을 기반으로 테스트 엔지니어링이나 변경 및 배포 관리, 그리고 기능 안전의 프로세스를 포함하는 유스케이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설계의 결과물은 데이터로 존재하며 이러한 모델 기반 설계 방식을 위한 4,400여 개의 클래스와 2,200여 개의 속성값, 그리고 2,500여 개의 연관관계 등이 사전 정의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델 기반 시스템 설계에 대한 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델 기반 방식에는 크게 2가지 컨셉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모델이 존재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데이터 기반 협업 플랫폼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프리비전에는 UML 또는 SysML에는 존재하지 않는 오토모티브 전용 메타 모델이 존재합니다. 이런 선정의된 메타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자는 별도의 데이터 설정 없이 이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기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수의 사용자가 공유하기 때문에 변경이나 배포 관리, 그리고 버전이나 제품 수명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목표에서 시스템의 엔드-투-엔드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엔드-투-엔드 설계는 단순히 센싱에서부터 액추에이션까지의 데이터 플로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드웨어를 넘어선 기능, 소프트웨어 등의 연결관계를 모두 포함하며 하나의 도메인에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도메인을 넘나드는 기능 전체의 흐름을 도식화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모델 기반 설계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피처를 나타내는 기능들과 매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기능 분배된 하드웨어들 간의 각각의 레이어별 엔드-투-엔드 설계가 가능해집니다. 이렇게 연결된 관계를 통해 추적성과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이슈 A가 이슈 B의 협조 제어 시스템이고 이슈 A에서 이슈 B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좌측편에서 이슈 A를 개발하는 엔지니어가 설계 변경을 진행하면 이슈 B의 개발자는 어떤 변경이 일어났는지, 어떤 설계 데이터가 변경 또는 삭제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다양한 툴들 또는 문서 간의 링크 정보를 확인하여 영향 분석을 한 후 변경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러한 추적성이 끊겨 있어 필드에서 문제가 터질 수도 있습니다. 프리비전의 임팩 어널리시스 방식에서는 변경이 일어나게 되면 이에 대한 티켓을 발부하게 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기능 또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개발자들에게 영향받게 되는 아이템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어떻게 설계 변경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알림을 받을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각각의 엔지니어들이 각각 수정하지 않아도 모두 동기화되어 변경되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설계 변경과 수정에 대한 추적성을 확보함으로써 조금 더 강건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재사용 컨셉을 통해 제품 라인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을 기반으로 제품 라인업을 전개하기 위한 컨셉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크게 4가지 제품 라인이 있습니다. 컴포넌트 라이브러리 제품 라인에서는 개별 컴포넌트들과 타입들을 표준화 및 공용화하여 설계해 두고 플랫폼이나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곳에는 예를 들면 파트 넘버를 가진 선 정의된 제어기들을 설계해 두고 원하는 제품 라인에서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플랫폼 제품 라인에서는 시스템에 대한 피처와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핵심
코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모듈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설계된 모듈들은 공용성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시스템 제품 라인에서 이를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제품 라인에서는 플랫폼에서 가져온 핵심 기술에 대한 모듈들과 시스템에 특화되어 있는 기능들을 통합시키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존의 제품 라인들은 레이어별로 매핑을 하지 않았다면 시스템에서부터는 기능과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간의 매핑을 통해 기술적인 결정 사항들을 데이터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스템 제품 라인에서 베리언트를 선택하고 선택된 아이템만 재사용하여 차량 전용 제품 라인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특정 차량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기능을 추가하고 통신을 설계함으로써 상세 설계를 진행할 수 있는 산출물들과 사양서들을 생성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의 베리언트 매니지먼트 방식에서는 이를 관리하기 위해 피처에서부터 릴레이션을 설정하여 맵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피처를 선택함에 따라 프로파게이션 룰이라는 전개 룰이 피처에 매핑되어 있는 기능, 소프트웨어들을 찾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선택된 아이템들을 재사용하여 시스템에서 차량 제품 라인으로 전개하게 됩니다. 차량 제품 라인으로 전개할 때 사용자는 프리비전에서 지원하는 세 가지 전개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카피, 즉 클론 앤 오운 방식이며 보시는 것과 같이 동일한 내용을 가진 아이템을 새롭게 생성하기 때문에 기존의 아이템들과의 연관성이 깨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리유즈 방식입니다. 이 방법은 개별 아이템별로 각각 동기화를 시켜서 재사용하는 방식이며 하나의 아이템이 수정되면 영향을 받는 아이템들도 함께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는 재사용 그룹인 에셋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에셋은 연관성이 있는 아이템의 그룹을 재사용하는 방식이며 이는 단일 아이템만 수정할 수 없고 연관성 있는 모든 아이템이 동시에 변경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버전 관리 및 배포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설명한 클론 앤 오운 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젝트 A에서 소프트웨어 A가 개발되고 1.0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프로젝트 B에서 카피하여 소프트웨어 B와 통합하였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소프트웨어들은 프로젝트 C에서 복사되어 재사용되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A에서 해당 시점에서 버그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에 따라 설계 변경 절차를 밟은 후에 버전 1.1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하지만 개별로 카피된 프로젝트 B와 C에서는 이 버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거나 수정 공지를 받고 매뉴얼로 이를 수정해야 합니다. 만약 좀 더 많은 프로젝트에서 소프트웨어 A를 재사용했다면 이러한 오류를 매뉴얼로 찾거나 업데이트하는 일은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라이브러리 기반의 재사용 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A에서는 라이브러리에서 소프트웨어 A를 재사용하여 쓰게 됩니다. 또한 앞서와 동일하게 프로젝트 B와 프로젝트 C에서도 재사용하고 특화된 소프트웨어들과 통합하여 사용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만약 프로젝트 A, B, C에서 모두 통합이 일어난 후에 버그를 발견하고 이에 대한 수정 및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에 소프트웨어 A의 버전이 1.1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프로젝트 A, B, C에 사용된 모든 소프트웨어 A는 버전과 컨텐츠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연관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B와 C도 함께 업데이트되어 버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프로젝트가 전개되었다 하더라도 중앙 집권화하여 소프트웨어를 관리할 수 있게 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버전 관리와 변경 관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전동화 시스템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동화 시스템의 피처 설계는 플랫폼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며 기능이 가진 공통점과 가변성을 분리해내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해당되는 설계 아이템들이 새로운 제품 라인으로 전개될 수 있다고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가변부는 외부 충전을 통해 전력을 공급받는지에 대한 여부나 수소 셀 스택에 대한 존재 여부, 고전압 배터리의 용량과 모터 구동 측의 위치 등으로 나눠질 수 있으며 이러한 피처들의 조합으로 각각의 전기차 종류에 해당하는 제품 라인 전개가 가능해집니다. 아래 보시는 피처 컨디션 다이어그램에서 피처들 간의 관계를 미리 정의해 놓으므로 휴먼 에러를 막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완속 충전 기능을 선택했을 때 급속 충전이 선택 해제되고 완속 충전만 가능한 전기차 제품 라인이 생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requirement는 법규 사항이나 기능 레벨에서 정의된 요구 사항, 기능 안전 요구 사항 등 엔지니어들이 설계에 적용해야 하는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기술하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추상화된 기능 블럭과 인터페이스를 통해 구현 레벨과는 별개로 기능적으로 시스템의 엔드투엔드를 설계하게 됩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앞에서 기술한 피처를 어떻게 정의하고 어떤 인터페이스를 주고받을지에 대한 컨셉추얼한 설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레이어에서는 테크니컬한 구현 상향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좀 더 자유롭게 기능을 표현하고 한눈에 기능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데이터의 흐름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러한 기능 사양을 받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나 협력사에서 쉽게 이해하고 설계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에 수소 전기차에 대한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수소 공급 기능이나 수소 탱크에 대한 기능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터 토크 생성 기능도 캡슐화되어서 표현되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는 한 단계 나아가 기능이 실제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를 표현합니다.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는 타입을 인스턴스화하여 사용하고 인터페이스는 데이터 타입을 할당하여 사용합니다. 기능 아키텍처와 동일하게 보시는 컴포지션들은 내부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로 구체화되어 있으며 이러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리퀘어먼트와 기능 블록 간의 매핑을 통해 관계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주고받는 인터페이스에 할당된 데이터 타입은 알고리즘 설계 툴에서 원형 타입과 매칭시킬 수 있으며 또한 통신 레이어에서 통신 신호의 비트 사이즈를 결정하는 기반이 됩니다. 각각의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또는 컴포지션은 개별 ECU로 매핑을 통해 기능 할당됩니다. 하드웨어 아키텍처에서는 전동화 시스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과 소자에 대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보시는 그림은 프리비전 내에 설계된 하드웨어 간의 관계, 즉 네트워크 토폴로지이며 각각의 ECU, 센서, 액추에이터, 모터와 배터리 등에 대한 컴포넌트들과 협조제어하는 컴포넌트들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통신이 CAN 프로토콜을 사용하는지, 이더넷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프로토콜을 설정해 줄 수 있고 센서 및 액추에이터에 대한 하드와이어 연결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동화 시스템은 노란색으로 표시된 고전압 배터리와 빨간색으로 표시된 라인으로 표현된 고전압 회로, 그리고 연료전지 스택과 수소 탱크, 그리고 모터와의 연결 관계를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시스템의 기능을 하드웨어적인 관점에서 엔드투엔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통신은 모든 설계의 결과물로 존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에서 기능과 인터페이스를 정의했고 이를 기반으로 하드웨어와 매핑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이슈에 매핑된 기능은 내부 신호가 되고 다른 이슈에 각각 매핑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통신 신호를 생성하게 됩니다. 프리비전에서는 소스 이슈와 타겟 이슈의 연결 관계를 확인하고 가능한 루트를 모두 찾아 유저에게 어떤 루트를 가진 통신 신호를 생성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통신 신호는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단위 설정이나 초기값, 민맥스 값들을 설정하여 오토사의 프레임, DBC 관점에서의 메시지에 이 신호들을 할당하게 됩니다. 프레임 또는 메시지 디자인이 끝나고 나면 오토사 기반 시스템에서는 ARXML 파일을, 논 오토사 기반 시스템에서는 DBC 파일을 익스포트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통신 설계까지 완료하게 되면 베리언트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플랫폼 제품 라인의 피처를 선택함으로써 매핑 관계를 따라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전기차, 수소 전기차에 해당하는 시스템으로 전개해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피처 선택이 끝나고 나면 전개 룰을 따라 아키텍처 베리언트라는 컨테이너에 피처에 해당되는 기능,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통신 등이 담기게 되며 이를 활성화하게 되면 우측에 보시는 것과 같이 비활성화된 객체들은 음영 표시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동화 시스템의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생성하고 나면 다른 도메인 시스템에 대한 동일한 피처 선택을 하게 되고 이러한 조합으로 양산에 특화된 제 시스템 제품 라인이 생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앞서 소개했던 피처, 요구사항, 기능, 하드웨어, 통신, 베리언트에 대해서 프리비전 기반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프로덕트 라인을 보시게 되면 설명드렸던 플랫폼과 시스템 그리고 비클 프로덕트 라인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랫폼 프로덕트 라인의 피처를 열어보면 앞서 언급했던 파워 소스에 대한 피처 그리고 고전압 배터리와 구동 방식에 대한 피처들이 테이블 안에 정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리콰이어먼트로 가보면 수소 공급 장치나 산소, 연료전지 스택에 대한 요구사항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요구사항들은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림이나 테이블 형태로도 기술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보시는 것과 같이 좀 더 디테일한 내용을 리콰이어먼트 에디터를 사용하게 되면 디테일한 내용들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테이블에 컨텐츠를 하나하나 누를 때마다 좌측편에 내비게이터가 모델뷰 안에서 어떤 개별 객체들이 나타내고 있는지를 따라가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능 아키텍처에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추상화된 기능 플로우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하이라키 구조로 되어 있어서 보고 싶은 뎁스에서 자세한 데이터 플로우를 들어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150%짜리 플랫폼에 대한 모델이고 연료전지에 특화된 120%짜리 모델도 프로덕트 라인을 이동하여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능 블럭들은 피처와 매핑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매핑되어 있는 피처를 누를 때마다 좌측 모델 뷰에서 피처가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와 매핑이 되어 있어서 누를 때마다 왼쪽에 모델뷰 안에서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이 이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구현 레벨에서의 신호들을 인터페이스로 가지고 있고 기능 레이어와 동일하게 하나의 뎁스를 더 들어가서 구체적인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별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들은 리콰이어먼트와 기능이 매핑되어 있고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기능과 리콰이어먼트를 누를 때마다 좌측 모델 뷰에서 트레이스를 보여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컴포지션들은 이슈, 각각의 하드웨어들의 매핑이 되어 있고 동일하게 누를 때마다 좌측에 어떤 이슈에 기능이 할당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드웨어는 플랫폼상에서는 내연기관과 관련된 엔진 또는 EMS 제어기, 연료 탱크 등이 포함되어 있고 프로덕트 라인을 이동하여서 수소전기차 시스템에 들어가서 보면 이러한 것들이 사라지고 MCU나 BMS 제어기 등 친환경 부품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기능 할당, 즉 매핑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컴포지션들도 누를 때마다 왼쪽에서 따라가서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회로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면 전력 분배를 통한 고전압 정션 박스 등의 소자들도 설계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은 소프트웨어 레이어에서 시그널 라우터라는 기능을 통해서 만들어지는데, 이미 만들어 놓은 신호를 하나 클릭해서 보면 네트워크 토폴로지 상에서 어떠한 경로로 신호가 지나가는지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플랫폼에서 시스템으로 전개하기 위한 피처 선택 화면을 보시면 해당하는 피처들을 선택하여 전개하고자 하는 차량에 대한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아키텍처 베리언트를 활성화하게 되면 앞서 보셨던 150% 다이어그램에서 시스템과 연관이 없는 개체들은 음영 표시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에서의 베리언트가 선택된 화면이고, 기능에서도 이렇게 베리언트가 활성화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된 친환경 차량에 대한 베리언트가 선택되고 나면 나머지 협조 제어 시스템들도 선택적으로 활성화하여 차종에 특화된 프로덕트 라인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설계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양서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프리비전으로 작성된 요구사항은 피처와 연관관계를 맺고 있으며, 각각의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델링 데이터와 매핑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생성되는 요구사양서는 앞서 도전과제에서 설명드렸던 문서 기반 설계와는 완전히 다르며, 그 차이는 사양서의 데이터를 직접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툴이 자동으로 산출해 주기 때문에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모든 문서를 다 수정할 필요가 없고, 항상 생성하는 그 시점에 최신 데이터로 업데이트된 사양서를 생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간단한 튜토리얼을 기반으로 어떻게 요구사항 명세서가 산출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보고서는 모델의 데이터와 어떠한 추적성을 갖고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하는 레포트 모듈은 리퀘어먼트를 기반으로 생성되게 되어 있으며 FCEV 프로덕트 라인에서 생성하였습니다.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레포트 생성 메뉴를 누르게 되면 레포트 모듈이 돌아가면서 해당되는 피처나 보시는 것과 같이 기능,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다이어그램 등을 불러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사양서는 선 정의된 템플릿에 맞춰 컨텐츠를 출력하게 되며, 각 사용자들은 고유의 템플릿을 적용시켜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생성된 사양서 내부의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피처에 담겨있던 이미지 파일들도 불러올 수 있게 되고, 이런 텍스트도 눌러보게 되면 단순히 텍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누를 때마다 좌측편에 모델 뷰의 트레이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떤 리퀘어먼트를 나타내는지, 또한 어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는지를 이제 트레이스 시켜주면서 연관성을 확인시켜 줍니다. 기능 아키텍처도 누르면 좌측편에 어떤 기능 다이어그램인지, 그리고 소프트웨어도 어떤 다이어그램을 나타내고 있는지, 안에 있는 컨텐츠는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하드웨어도 어떤 하드웨어 다이어그램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표 시작에서 말씀드렸던 전동화 시스템 개발의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벡터사의 프리비전이라는 도구를 기반으로 설명해 드렸습니다. 통합 설계 환경에서 아키텍처를 개발함에 따라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플랫폼을 재사용함으로써 제품의 라인업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협조 제어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실시간 협업할 수 있으며 에셋을 사용하여 변경 관리 및 버전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템의 엔드-투-엔드를 설계함으로써 완벽한 트레이스빌리티와 컨시스턴시를 통해서 신뢰성 있고 강건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